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3장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다음 이제 제1절 용도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먼저 죄송합니다. 그 앞쪽이요. 39쪽에 목차를 보시면 제1절 그러니까 그 국토계획법 체계도가 있고 그 아래 각 절과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 보실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제도의 기본 취지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을 도관농자로 보면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한 거죠.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 용도지역 등 개괄 해설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2번 용도지역의 종류가 있는데 도관농자 네 가지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땅을 9가지로 전국 모든 땅을 21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용도지역 지정 변경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정의 특례라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첫 땅은 농림지역 될 게 뻔합니다. 누가 봐도 첫 땅은 도시지역 될 게 뻔합니다. 뻔하면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땅에 이름을 정했습니다. 붙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제한 하려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연탄공장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역시 그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한 특례도 있고요. 다음에 5번째요.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그러니까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인데 용도 지역마다 그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6번째, 기타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 보시면 40쪽에 1절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굵은 1번 용도지역 등 개괄 1-1번 용도지역은 건축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전국 모든 토지에 구분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끼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2번 용도지구는 이 용도지역에 따르는 건축 제한을 각 특별시, 광역시, 시, 군별로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고 용도지역끼리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나머지들은 다 필요할 때 지정하죠. 대부분 중복할 수 있습니다. 3번 용도구역은 도시군계획 사업 등 공적 개발이나 개인의 사적인 개발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용도구역이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구역은 공적 개발도 사적 개발도 하지 말라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말라고요. 동그라미 4번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땅 4가지 색깔 지도가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을 지정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용도지역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와 용도구역도 중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토지구획과 그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각각 행위제한과 그 근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시니까 그 각각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 와서 보시면 용도구역까지는 그러니까 지정 변경만 하면 행위제한이 별도로 가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냅니다. 지구단 유계구역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행위제한으로 그러니까 박스에 있는 작은 2번의 온나라와 작은 3번 루리스 가끔 참고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굵은 2번 용도지역의 종류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란 그냥 셋째 줄 가시죠.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전국 모든 토지를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먼저 4가지요. 전국 모든 땅, 도관, 농자가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산업 바글바글, 중간 땅, 농림업 매치능, 자연환경의 보전은 이제 앞에 보셨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다음 42쪽에 있는 위 내용도 다 아까 보셨던 겁니다. 2-2번 용도지역 지정 전국 모든 땅을 다시 9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요거는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 도시적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 그 산업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죠.
1차 산업은 농림업을 하는 거니까 농림지역이고, 많은 인구화 산업, 그 많은 인구가 편히 주무시자고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죠. 2차 산업 공업지역. 그 물건을 사고 팔고 서비스 제공. 3차 산업,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상업지역. 도시지역에 만약에 주상공, 아파트 상가 공장만 있으면, 콘크리트만 있으면 도시 사람들 싹 죽어버리게 되죠.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으니까 녹지지역도 있어야 됩니다. 관리지역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당연히 도관농자니까 관리지역은 도농자, 중간 땅이니까 당연히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적 비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상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상 관리지역인데, 어느 땅바닥 이름을 도시적 비상 관리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상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상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거기까지고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4층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4층 이하입니다.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에요. 그래서 4층 이하로 되어 있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같이 가는 거고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지역은 몇 층 이하 써져 있지 않지만 더 작겠죠. 계획관리지역,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계획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 되기 곤란한데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 내용은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름만 생산관리라고 한 겁니다. 농업, 임업, 어업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군지역을 보시죠. 거기 터미널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바글바글 도시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갈 때까지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림지역일 텐데, 농림지역이면 변화가 너무 크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도시지역 바로 옆에 농림지역, 또 바로 옆에 도시지역.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벌쩍벌쩍 뛰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 옆에 관리지역, 관리지역 옆에 도시지역, 그런 식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농사 짓고 있다.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은데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하니까 여기를 농림지역 그러면 곤란하니까 관리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요. 농림지역, 비상관리지역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눈치학상 이름만 생산관리라고 한 겁니다. 보전관리지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그러니까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구분해서는 4가지 도관농자, 9가지 주상공록, 계생부 농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쪽 표요. 43쪽 표에서 보시면 옆으로 5칸이 있는데요. 4번째 칸, 5번째 칸에서요. 이 4가지는 너무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9가지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 9가지를 관청에서는 세 덩어리로 묶어서 구분한다고요. 이 중에서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겠어요? 주상공까지 콘크리트가 꽉 들어찬 거죠. 그 다음에 보전 땅이 있습니다. 농자는 보전이죠. 도농자, 농자, 생보 농자, 4가지는 보전 땅입니다. 보전 용도 땅이고, 그 다음에 녹계는 녹지지역, 명색이 도시지역 안에 있죠. 그러니까 조금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이지만 도시지역에 가까운 땅이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조금요. 그래서 녹계는 개발 가능 지역. 그래서 4번째 칸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5번째 칸요. 이 중에서 주상공이 아닌 땅 부를 때 녹계, 생보농자, 낭비죠. 관농자 그러면 되잖아요. 계생보는 하나로 관이니까 녹관농자가 되는 거죠. 주상공, 녹관농자가 됩니다. 이 구분이 그러니까 공법에서 50번 넘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건 아예 혀에 익숙해져 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2-3번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있는데 이걸 전부 21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고 전용 주거지역의 1종, 2종, 일반의 1, 2, 3종. 상업지역에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여섯, 넷, 열, 셋, 여섯, 16수로 구분을 합니다. 도시지역을요. 나머지 5가지 그대로 가게 되니까 전부 21가지가 되는 거죠. 주거지역,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1종과 2종,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네요. 주거지역 나오면 3글자, 전일준, 그러니까 주거지역 나오면 6글자, 전양호 1편리.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이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나오면 6글자, 1, 2, 1, 2, 3준입니다. 전일준,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1, 2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택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마르고 닳도록 보다시피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1종, 그러니까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층은 4층이야. 즉 아파트 안 된다는 거죠.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이면 됐죠. 1, 2, 3. 지금 이 자리에서 미스코리아를 뽑는 것 같으면 여기가 진선미, 정숙현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죠. 너 어디 살아? 나는 상층, 너는 어디 하층.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중고, 저층, 중층, 고층으로 구분되는 거죠. 준주거지역이요. 그러니까 주거가 중심이고 다른 거 좀 더 얹어진다는 거죠.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 3글자, 전일준, 6글자,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을 반복하시면 되고 상업지역 4가지가 있습니다.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대로예요. 근유일정 4글자만 떠올리시면 되죠. 주거지역에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담당, 중심상업지역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입니다.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기능의 확충. 공업지역이요. 그러니까 전일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 상식하고 좀 다릅니다. 국어를 독특하게 쓰고 있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법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들 머릿속이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보시죠. 어디에 그러니까 공장 굴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굴뚝이 꽉 차 있으면 거기는 공장이 가득 차 있다 공업단지인 거죠. 여기는 공장 사이사이에 다른 건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장으로만 꽉 차 있다 전용공업지역 아니에요. 전용공업지역도 공장이 꽉 차 있는 거고 일반공업지역도 공장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공업지역은 먼저 문장 보시면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고금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중금속, 가스, 화학가스, 공해가스요. 독가스가 뿜기는 거죠.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공업, 그 밖의 공업에다가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다른 게 얹어진다는 겁니다. 일반 공업지역이고 전용공업지역이고 둘 다 공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날아가는 거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펄펄펄 날아가서 흩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에서도 연기가 날아가는데요. 이 연기가 날아서 그 위에 한참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지 휙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기가 색깔 있는 연기들이 모여서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더래. 지렁이 2마리, 어이구 무서워. 그러니까 공장 굴뚝 위에 독가스가 뿜겨 있고요. 해골바가지가 내려 누르고 있는 자리가 전용공업지역이라고요. 독가스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여기는 일반공업지역인 거고요. 그래서 독가스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용공업지역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완전 독가스 여기 오래 계셔볼래요? 어떻게 될까요? 뼈와 피에 중금속이 쌓이고 온몸에 피부병이 돋고 코뼈가 녹아내리고 하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인 거죠.
뭐 그렇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나머지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온전히 희생당하시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 공장이 꽉 차 있다가 아니라고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성격을 구분하셔야 되고, 녹지지역 가면 더 가관입니다. 녹지지역에 자생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는데요.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중곤화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역 공급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게 자연녹지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업 생산, 녹색 생산, 녹지 생산, 생산 녹지인 거죠. 그러니까 보전 녹지 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중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어 상식하고 다르죠. 녹지 지역에 지나가는 초등학생 잡고 물어보자고요. 녹지 지역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가 있단다. 그러니까 땅에 녹지 지역이라는 땅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자연 녹지가 있다. 너는 푸르게 나무가 생각나니 아니면 콘크리트가 생각나니 그러면은 지나가는 초등학생 자연 녹지, 녹지 중에서도 자연 녹지면 뭐라고 하는 애들이 많겠어요? 푸르게 나무가 생각 떠올리는 애들이 많겠지만 좀 이 법 만드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무슨 나무가 자라고 있고 풀이 자라고 있고 산토끼 꽝 뛰어놀고 아이고 부자연스럽다고요. 싹 쫓아내고요. 그러니까 거기 다 쫓아내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야 자연스러워. 콘크리트가 자연스럽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콘크리트가 자연스러운 거죠. 개발이 자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 녹지는 녹색 생산을 하자는 거죠. 농업 생산을 하자는 거고, 보전 녹지는 개발자 업적 길이 보전하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비교되는 거 하나가 더 남아 있죠. 관리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계생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이 있었죠. 자연이지만 개발이 허용되고 계획 관리 지역은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생산 녹지와 생산 관리는요? 구분 끝났었죠? 끝났죠? 아까 여기 있어요. 아까 여기가 뭐였어요? 농림지역, 지역의 관리가 곤란이 생산 관리 지역이었던 거였죠. 여기는 곤란자 없습니다. 보존 관리 지역은 뭐였어요? 자연환경 보존주로 지역의 관리가 곤란한 게 그러니까 보존 관리 지역이었죠. 여기는 보존 관리 곤란자가 없는 거였고요. 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고요? 곤란관인 거죠. 곤란관입니다. 곤란자가 있으면 관리지역이고요. 곤란자가 없으면 관리지역 되기 곤란하고요. 곤란관입니다. 생산관리, 생산녹지, 그러니까 보전녹지, 보전관리, 이걸 그러니까 곤란관으로 구분을 하셔야죠. 그래서 전국 모든 땅 이상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4가지 색깔 지도, 9가지 색깔 지도, 21가지 색깔 지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특별한 예외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3-1번 바다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이퀄, 같으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본다. 3-2번 다음 구역 등, 즉 어항 전택삼 5가지는 도시지역으로 본다. 3-3번 관리지역 내 보전 땅으로 정해지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3-1번 공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도관농자 넷 중에 어느 하나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대한민국 땅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1990년 뒤로 다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바다를 매립했어요. 매립했는데 이 매립한 목적이 농지입니다.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규정이 없으면 새 땅이 생겼으니까 땅에다가 대한민국 모든 땅은 이름을 붙여줘야죠. 그래서 새 땅이 생겼으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을 거칠 거라고요. 근데 그 결정을 거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농림지역 앞바다를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으니까 농림지역 나올 게 뻔하잖아요. 뻔한데 그 2년 3년 예산 5억 8억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뻔하니까 이 절차를 거치지 말자고요.
그냥 자동방으로 농림지역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좀 늘어났네 치자고요. 다시 결론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그 땅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그러니까 지정된 것으로 본다. 목적이 같으니까 좀 늘어난 걸로 치자라고 하는 거죠.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했는데 아파트 주거단지요. 근데 목적이 같은 거죠. 도시지역과 같은 거니까 여기는 자동방으로 도시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점과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3-2번 다음 구역 등 그러니까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글자만 빼세요. 그러니까 3-2번 어항 전택 3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그러니까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2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란 도시적 앞바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어항구역, 항만구역 전체를 도시적으로 본다 X 틀리는 겁니다. 역시 비슷한 그림입니다. 대한민국 육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그런데 거기에 이 바다 쪽으로 해서요.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을 정했습니다. 어항과 항만의 차이는 뭔가요? 뭐는 뭘까? 바닷가에 가서 그 회를 드십니다. 여기 뭘까? 광어 하나고요. 광어 한 마리하고 우럭 한 마리 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매운탕은 아무래도 우럭이 더 맛있어. 등등등 하시면서요. 그러면 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가서 회 드시고 하는 것은 어항일까요? 항만일까요? 그러면 광어나 우럭 한 마리씩 주세요. 그러면은 그 식당 주인 아줌마가 해녀복 갈아입고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광어 우럭 잡아오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광어 우럭을 어디서 꺼내오세요? 어항에서 꺼내오시죠. 그래서 거기는 어항이고요. 항구가 어항이고, 그러니까 인천, 광양 등 같이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곳이 항만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어항구역, 항만구역 전체를 도시로 본다. X 그거 아니라고요. 어항구역, 항만구역 중에서 여기는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여기는 뭐고요? 찰랑찰랑 그냥 바다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지역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개발 땅이죠. 그러니까 개발 땅이니까 그 개발의 흐름이 딱 그러니까 해안선에 도착했다고 멈출 수가 없고 앞에까지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설치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찰랑찰랑 바다에다가 뭘 해요? 아무튼 뭐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가교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뭐 가끔 뭐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의 공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쭉 뻗어진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데크 같은 게 있고 뭐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 이 끝 쭉 나와 있는 데크에서 그러니까 저녁을 드시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 해 떨어지고 뭐 달 떠오르고 뭐 바다 술잔에 바다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해와 달이 동시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애인의 눈도 보이고 연인의 눈도 보이고 그러니까 눈망울도 보이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도시적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을 도시적으로 본다. 수력발전소, 그러니까 송변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곳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력발전소는 그러니까 수자원의 보전이니까 그거는 주로 자연환경 보전적이 될 게 뻔합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요. 발전소 땅을 얘기하는 거죠.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어디다 뭐 요만하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덩어리가 크고 그게 바닷가에서 석탄을 실어오든 산골에 석탄을 캐든 아무튼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라고 한다면 덩어리가 크니까 그 땅 자체를 전체로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농림지역일 수는 없잖아요. 4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택지, 주택이 들어설 땅으로 개발하자는 겁니다. 즉 그냥 신도시, 우리나라 신도시의 99%는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도시를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산업위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산업단지 4가지 가운데 3가지만 도시적이 되는 겁니다. 농공단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어항 전택 산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아니라
어항, 전택, 3. 4가지 중에 3가지만 도시지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요. 그 아래 문장이요. 도시지역은 애당초 인구 산업이 바글바글이죠. 그래서 산업으로 꽉 차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도시지역이 되는 겁니다. 네,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어촌 마을에 공장 한두 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게 농공단지예요. 농촌 마을에 두부공장 하나, 콩나물 공장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도시지역이 될 리는 없죠. 농공단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세 번째 점,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본다, X. 네 번째 점, 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본다, X인 거죠. 산업단지 4가지가 다 도시지역 되는 게 아닙니다. 어항, 전택, 3, 5가지는 도시지역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3-3번이요. 3-1번 공유수면 바다, 3-2번 어항, 전택, 3, 3-3번 본문 동그라미 1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번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근데 보전산지에 그 산지관리법에 공임업용, 그러니까 보전산지, 공임용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음 쪽 46쪽 그림을 보시죠. 대한민국 땅 4가지 도관 농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은 중간 땅이죠. 중간입니다. 개발로 갈까요? 보전으로 갈까요? 그 중간에 있다고요. 중간에 있는데 관리지역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기는 농사짓자라고 정했습니다. 농사짓자.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그러면 그 땅은 도시지역이 더 이상 중간 땅이 아니게 된 거죠. 중간 땅이 아닙니다. 개발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방으로 어디로 보내버리자고요? 보전 쪽으로 보내자는 겁니다. 농사짓자는 거니까 농림지역으로 보낸다는 거죠. 관리지역 중간 땅에다가 보전산지라고 하는 걸 정했습니다. 보전산지를 정했는데 보전산지는 나무를 키우자는, 그러니까 임업용 공유용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요. 나무를 키우자는 보전산지도 있고 산토끼 보호하자는 보전산지도 있습니다. 보전하자고 정했으니까 더 이상 중간 땅 아니죠. 개발 가능성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전 쪽으로 보내자고요. 여기가 농업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나무 키우자는 건 농림지역으로 임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산토끼 보호하자는 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 땅에다가 보전 목적으로 땅을 정하면 자동방으로 보전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3-3번에 동그라미 1, 2번 다 관리지역 안에서가 중요한 거죠. 중간 땅에 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 3가지 지정의 특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서 보시죠. 다음에 굵은 4번 행위 제한 첫 번째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4-1번 건축 용도 제한. 예,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고요.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지을 수 없습니다. 상식이죠. 조용히 주무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련말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식을 공부하는 거 아니죠. 우리 시험 문제 중에 그러니까 어느 문제 동그라미 3번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다 X 그렇게만 나오지 않는다고요. 소련말까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건축 용도 제한. 4-1번에 동그라미 1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정하니까 전국이 똑같은데요. 우선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가기 전에 첫째 줄부터 해석을 해야죠. 그 소련말이 뭐냐고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입니다. 동그라미 3번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130가지 종류, 28가지 용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보실 거고요.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부터 해서 28번 장례식장까지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건축 용도 제한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쪽 표를 보고 가도록 하시죠. 먼저 47쪽 아래에 있는 박스를 보시죠. 47쪽 아래에 있는 박스예요. 박스의 아래 전국 모든 토지를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적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건축법에서 전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28가지 용도 127가지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저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연탄공장 지을 수 없다. 14가지 용도지역에서는 허용된 것 가운데 골라 지어라. 7가지 용도지역에서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다. 예,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농어가주택과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다. 건축 용도 제한. 어느 땅이 있을 때 28가지 용도 중에 아무거나 다 짓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제한을 하고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축 용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국 어디든 제한 내용이 같다가 되는 거죠. 우선 한 장 더 넘어가서 48쪽 표를 보겠습니다. 48쪽 표를 보시면 위가 용도 지역이고 옆이 건축물의 용도 28가지입니다. 먼저 제일 윗줄이요. 용도 지역 4가지 도관 농자. 둘째 줄이요. 용도 지역 9가지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셋째 줄이요. 용도 지역 21가지 1, 2, 1, 2, 3준 근유 1중, 전일준, 자생보, 계생보 농자가 있습니다. 옆으로요. 제일 앞에 왼쪽 칸으로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에서 28번 장례식장까지 해서 28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규제하는 방식이 2가지예요. 먼저 하얀 바탕에서는 하얀 바탕으로 정해진 14가지 용도 지역에서는 그 세모, 동그라미 그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다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 검은 바탕 칠해진 7가지는 그 거꾸로 세모와 X를 빼고는 네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네 마음대로 있는 짓대 요거는 짓지 마라. 상업지역에다가 돼지집, 축사는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이걸 다 출제하는 분들도 이걸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2장 앞으로 와서 46쪽이요. 46쪽에 동그라미 4번 건축 용도 제한의 방식. 46쪽 동그라미 4번 작은 1번 14가지 용도 지역은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 짓는 거죠. 작은 2번 7가지 용도 지역은 금지하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차이를 두는 이유는 작은 2번의 셋째 줄 괄호 A.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해서 융합, 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과 상업기능이 추가된 거죠. 상업지역, 근유일중 4가지는 다 상업이고요. 준공업지역, 상업기능이 추가된 거죠. 상업기능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요. 뭔가 편하게들 지으라고요. 돼지집 빼고, 금지된 거 빼고. 동그라미 B, 비도시지역 중 주상공록이 아닌 도시지역이 아닌 쪽 중에서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이죠.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 입지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네 마음대로 지어라. 예외적 금지. 근데 돼지집은 빼고 라고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근데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적 시설이죠. 공적인 시설이니까 이런 개인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들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무시설, 주거지역에 업무시설 못 들어간다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주거지역이라도 공공 업무시설, 동사무소는 들어와야죠. 그런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48쪽 그 내용을 보셨죠? 지금 48쪽 표가 49쪽 이하의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모아서 정리한 겁니다. 이 표 만드는데도 시간 엄청 걸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49쪽 이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표 2, 시행령 별표 2라고 해서요. 작은 1번,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1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이게 건축물의 용도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표고요. 거기에 제1호 28가지 중에 제1번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3가지 종류만 들어간다. 나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8가지 중에 제3호 제3호란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가부터 밤호까지 및 3호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깊게 갈 일은 아니고 나중에 건축법에서 28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가 좀 더 익숙해지시면 보시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바탕이 되는 거고 이 49쪽 이하 내용을 읽으실 필요 없겠죠. 이걸 출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시험 문제 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쭉 넘어오시죠. 어디까지 오시냐면 59쪽까지 오셨습니다. 59쪽까지 오시면 지금 이제 보신 내용이 건축 용도 제한 내용을 보셨죠. 그에 대한 특례,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설을 천천히 이해하시면 뒷내용들은 보시기가 편합니다. 농공단지의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무슨 말인지를 보시자고요. 다음 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보도록 하시죠. 60쪽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땅이 농어촌입니다. 농어촌 마을이면 대부분 그 땅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겠죠. 농어촌 지역이니까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확한 건 온나라 누리스 떼봐야 되죠. 농림지역이면 연탁공장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공장 지을 수가 없죠. 농어가 주택 들어가고 정미소는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 삐죽삐죽 공장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뭐요? 아까 49쪽에 있었던 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림지역에는 공장 지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어촌 마을이고 그래서 농어가 주택과 그다음에 정미소는 있는데 방아만 찧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조그만 두부공장 하나 짓자고요. 두부공장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깨끗한 물로 깨끗한 콩으로 두부 만들어서 도시 사람들에게 팔고 6시 내 고향 한번 나오고 할머니들 또 3분 서시고요. 하얀 비닐로 된 아무튼 그 작업복 입으시고 위생모 쓰시고 비닐장갑 끼시고 장화 신고 할머니 3분 쓰시고 그중에 이제 그래도 말씀 잘하시는 할머니가 가운데 서셔갖고 얘기를 하시겠죠. 카메라 이제 앞에 있고요. 우리들 뒤에서 나는 깨끗한 물과 콩으로 두부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도시 사람들 많이들 사가세요. 그러면 옆에 할머니도 사가세요. 그렇게 이제 6시 내 고향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팔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 소득 좀 높이시자고요. 농촌분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농촌 마을에 두부공장 하나 집어넣자. 안 될 일이에요. 그게 큰일 날 거냐고요. 그 정도는 하게 해주자고요. 그래서 농공단지라고 정해서 그 땅바닥에다가 두부공장 하나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법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림지역에 공장 지을 수 없다는 그 국토계획법 규정이 있는데 그 국토계획법 규정을 이 빨간 땅바닥에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잖아요. 이 빨간 땅바닥 이름이 뭐예요? 농공단지인 거죠.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한 공장 몇 개 허용하는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즉 공장을 못 짓는다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좋은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쪽 농공단지에 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을 적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규제들은 다음과 같이 가는 게 대부분이겠죠. 일단 원칙은 규제는 세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예외를 들어서 뭔가 좀 더 지울 수 있게 풀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원칙을 다 풀어주고요. 다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 다 그러고 하고 있다가 몇 군데 정해서 니네들은 하지 마. 그럼 그분들 기분 상하시잖아요. 원칙은 일단 짱짱하게 잡아두고 못하게 하고 특별한 경우에 풀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해설이었고요.
이제 규정을 보시죠. 60쪽 와서 동그라미 2번은 앞에 있었던 요 규정입니다. 용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건축물 급박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축 제한,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3번 특례.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이 빨간 땅바닥에 대해서는 위 원칙에 불구하고 즉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국토계획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구역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농어촌 부분의 농어촌분들의 소득 증대 얘기는 드렸죠. 작은 1번 농공단지로 정해진 곳에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이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농림지역 중 3곳에 대해서도 그쪽 각 특별법을 적용한다.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5곳에 대해서도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제 그런 취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들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고요. 자, 여기서 초점은 2번 2-1, 2-2, 2-3은 다 앞에 농림지역 중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3번 3-1부터 3-5까지는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마다 지금 작은 1번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적용하지 않고 그쪽 법 적용한다 라고 하는 그 배경 내용들을 또 요만큼씩 다 한 덩어리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각각마다 그런 이제 고유한 성격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뭐 결국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특별한 그러니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그런 취지들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 다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보실 필요는 없겠죠. 다음 쪽에 이어지는 61쪽에 있는 작은 4번과 작은 5번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그 괄호에 있죠. 4, 5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항목에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6번은 뭐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앞 시간에 보신 게 지금 이 시간에 보신 게요. 용도지역 4가지, 도간농자 9가지, 주상공록, 개생부, 농자.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쓰인다는 걸 말씀드렸죠. 주상공, 녹계, 생부농자, 주상공, 녹간농자 21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지정의 특례,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3가지, 바다, 어항 전택삼, 중간 땅, 관리지역에다 보전 목적 정했을 때, 건축 용도 제한여,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등등이 있고, 그래서 14가지는 정해진 것 중에서 골라 지을 수 있고 7가지는 정해진 것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다. 특례,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까지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그 뒷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